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 기사 하나가 딱 봤는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랑 너무 유사해가지고 요 내용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집을 계속 사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지금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잘 안 나오던 기사인데 나왔는데 거래 절벽의 집값 고공행진 집주인이 갑이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한 이유도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라 생각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한테 이제 약간 악플 다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분들 생각대로 하면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아주 젊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냥 꿈 같았죠. 정말 어렵게 갔었는데 가서 놀란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빵집이 5시에 닫더라고요. 빵집이 5시에 닫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웃고 있긴 한데 뭔가 고객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살 테면 사고 갈 테면 가라. 재고가 남는 것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었고 5시 넘어서 가면 빵을 못 사요.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파리바게뜨 심한데 12시까지 열거든요. 말이 12시까지 여는 거지. 대부분 이제 재테크 감각이 없는 분들이 이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 생각을 안 하는데 파리바게뜨에서 뭐 딴 또는 뭐 뚜레쥬르에서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점주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셔야 돼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12시까지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릴 텐데 빵을 팔고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이게 마켓이라고요. 저 사람은 왜 밤까지 일을 하면서 빵을 팔고 있을까? 이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럼 거꾸로 왜 유럽에 있는 빵집은 5시만 닫을까? 아니면 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참 다행히 뭔가 좀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이 좀 많은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유럽에 갔을 때. 얘네 왜 이렇게 일찍 닫지? 무슨 레스토랑이 뭐 일찍 닫는 데는 너무 일찍 닫아 버리니까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24시간 동안 뭔가 누릴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 빵집은 수유역에 가면 여러분, 수유역, 강북 수유역에 가면 24시간 빵집도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거죠, 경제. 경제. 그러니까 가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게가 많지가 않으니까 손님들이 이 가게에서 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하잖아요. 야, 5시에 닫으면 장사 잘 안 되겠다. 아니죠. 고객들이 알아서 다 미리 삽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빵집 주인들의 빵집 주인들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위치가 유리할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비해선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해요. 한국은 파리바게뜨 건너편에 무조건 뚜레쥬르 있잖아요. 동네 빵집이랑 싸워야 되고 뭐 그 조그만 빵집도 있잖아요. 막 그리고 도너츠 집에 빵집에 디저트 가게 그리고 모든 가게에 커피를 팔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공급이 너무 많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공급자들이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껴왔어요. 워낙 약간 뭔가 제 자율적으로 사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억눌려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못된 건 줄 알았고 많이 혼났고 많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맞아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누가 더 유리한 측면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 확실히 자영업자가 유럽에 있는 자영업자보다 불리한 포지션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수요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사자고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한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 그렇죠.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인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선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예요. 집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 집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를 선택했죠. 그러면 이때 선택할 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뭘로 선택해야 되냐면 세입자가 유리할까? 집주인이 유리할까? 이거를 선택해.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저는 결론이 나는 세입자가 싫다. 저희 어머니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고 내가 해봐도 집주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좋지 않은 집주인을 만났어요. 지금 만나도 그분한테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주했던 그 다가구 있어요. 그 골프 치러 다니는 그 딱 등기 떼면 상속이라고 찍혀있는 그 사람 있는데 별로예요. 지금 생각해도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 세입자가 싫고 집주인이 좋아요. 그러면 집을 사야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쓸데없이 여러 번 시간을 써가면서. 제가 지금 집을 사라는 이유도 이거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입자가 유리할까요? 집주인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제발 집값만 생각하지 좀 마세요. 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하시잖아요. 오르나? 내리나? 내가 집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집 사면 더 올라가나? 나도 집 한 번 사서 한 몇 억 먹어보나? 아니야. 나 이거 이러다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말고 이 생각을 제 영상 보시면서 제발 잠깐만 딱 10분만 멈추시고 딱 10분만 멈추시고 딱 10분만 멈추시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세입자, 집주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랑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세입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금이랑 월세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올라간 그 금액은 집주인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여러분 미국이나 뭐 홍콩이나 상해나 런던에 이미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OECD 통계 갖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주는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세입자가 되면 전세금이랑 월세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영상을 길게 하고 싶으면은 그래프나 어떤 통계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세가 미친듯이 폭등 중이에요, 지금.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부동산에 전화 몇 통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세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주인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좀 몰라요. 제 의견은 있어요. 저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집주인이 됐을 때 앞으로 시세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모른다고 칩시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시잖아요.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 맞아요. 네, 저도 제 주제를 넘는 얘기인데 저는 전세랑 월세금 올라갈 거라고 정말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가격에 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랑 월세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거의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입자가 더 안 좋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또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알아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이게 일단 제일 많을 거고요. 제일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폭락 온다. 이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되게 많아요. 이유는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뭔가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 이 세 가지가 정말 많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제 주변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흥의 정왕동 동의 아파트를 그때 1억 4천만 원에 사서 전세를 1억 4천만 원에 놓았어요. 그럼 복비랑 세금이랑 뭐 이거저거 다 합쳐서 총 현금 전부 다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서 총 나간 금액이 총 현금 500만 원 나간 거예요. 그럼 집주인 됐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해요? 갭 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건 팝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소개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전엔 더 심했고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입자의 포지션을 선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집값이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집주인보다 전세입자가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전세입자가 더 불리하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게 뻔하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도 집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가 되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면 뭐하러 공부를 해요?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폭락이 온다는 분들. 이분들이 좀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면 전세입자랑 월세입자는 멀쩡할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 안 해보셨죠? 공부를 안 하시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을 폭락을 원하시면 다 좋은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폭락론자의 영상만 들으시잖아요. 시장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응? 전세입자랑 월세입자는 멀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멀쩡할 건데요? 어떻게 멀쩡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증금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랑 그리고 월세 보증금 누가 가지고 있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은 쥐고 있는 놈이 짱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재테크나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서 정말 안 좋은 사례도 있지만 제가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떼먹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채권자가 갑이 아니라 채무자가 갑이에요. 이미 법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떼일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간주해버립니다. 즉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못 줘버리면 그러니까 무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없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요새 강력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락 오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뻔히 알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심한 욕을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 집주인 네가 전세금을 떼먹고 뭐 얘기할 거잖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집주인이 되시라고요. 스스로 집값 떨어지는 게 싫어서 전세입자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맞잖아요. 집주인한테 보증금 맡기는 거랑 월세 보증금 맡기는 게 불안하시면은 집주인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을 왜 안 하셨죠? 그렇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부동산 매매가에 집착을 해서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입자를 선택하셨잖아요. 돈이 더 많은데도. 여기 겹치네요, 그럼. 내가 전세입자를 택한 거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세입자가 더 불리하다고. 그럼 당연히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물론 처벌 받아야 돼요. 남의 보증금 떼먹은 나쁜 사람들 많은데 강력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이 이래요. 여러분 주변에 전세금 떼이고 이제 못 돌려받으신 분들 없으세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세요. 내가 선택한 게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입자죠. 그럼 이 리스크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어디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요새 통계 잘 돼 있잖아요. 보세요. 거래 많고 이번에 오를 때 같이 올랐거나 서로 오른 사람들 많이 사는 거기 사세요. 이거는 솔직히 뭐 제 유튜브를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도 보시겠지만 이거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파트란 상품은 요새 좀 이렇게 시세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굉장히 유동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자금을
돌리기 편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으니까, 단일화 상품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래도 많이 있고 시세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이렇게 멀쩡한 데 사시면 돼요. 이상한 데 사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답변을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쭉 스토리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지금 매매 가격 있잖아요.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 몇 년도까지 제 전망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제 수업 시간에는 연도별로 쪼개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전 그거 틀리면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분들, 전 전세랑 월세는, 그러니까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 월세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몇 배는 더 자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입자가 더 안 좋은 선택이니까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공부해가지고 현금 500 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기준으로 밖에 나가서 좀 리스크 있는 거 쫙 뛰면은 한 달에 500에서 700 땡기거든요. 이것도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500에서 700 한 달 만에 땡깁니다. 근데 이분들을 욕하고, 또 만약에 폭락을 외치시는데 이때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은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세입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미 들어있는 건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때 집주인을 선택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리스크가 싫어서 전세입자를 선택하는 더 돈 많은 전세입자였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파트를 고르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뭐예요? 집주인이 되자, 이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저는 매매가 시세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입자가 되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리하고, 전세입자, 월세입자로 살아도 불리하고, 집주인이 유리하게 돼 가요. 요새 와서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거래 절벽에 집값 고공행진 집주인이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 집값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갑이 아니고요. 모든 정부 정책이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니까, 임차인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니까, 임차인들끼리의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임차인들끼리의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거꾸로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는 임대인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임대인의 경쟁이 내려가면서 물건이 희소해지면서 임차인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형상이 나니까 결국 임대인이 지금 다 정리가 돼가면서 유리한 포지션에 쓴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년 이내는 이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주인이 갑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저를 통화한 뜻도 전혀 아니고요. 어디를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세입자가 맞을지 집주인이 맞을지.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힘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기대지 마시고 지금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진짜. 정말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지 마세요. 지금 사전 청약 시작됐죠? 기대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